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메타, 텍사스로 법인 이전 고려, 델라웨어 철수 논란, 그리고 슈퍼맨 저작권 소송, DC와 워너브라더스 해외에서 문제될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기사를 바탕으로 메타미터의 법인 이전 논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예로의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SpaceX의 법적 거주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긴 것처럼 마크 저커버그도 메타의 법인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과연 메타는 텍사스로 갈까요? 델라웨어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메타의 법인 이전 논의 왜 나왔을까? 메타는 현재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법적 거주지는 델라웨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메타가 델라웨어를 떠나 텍사스나 다른 주로 법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타는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 본사를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법적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NURA, LINK 등의 법인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나 네바다로 옮긴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둘째, 왜 델라웨어에서 떠나려 할까? 그렇다면 메타를 비롯한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떠나려는 이유는 뭘까요? 1주주 소송 증가. 델라웨어는 전통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법원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주주 소송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델라웨어 법원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메타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례. 머스크는 최근 델라웨어 법원이 자신의 558억 달러 약 74조 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하자 이에 반발해 테슬라의 법적 거주지를 텍사스로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델라웨어가 기업 운영에 불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텍사스의 적극적인 유치. 텍사스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며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법인세 없음, 기업 규제 완화, 주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이러한 장점 때문에 메타도 텍사스를 포함한 다른 주로 법적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텍사스는 델라웨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 현재 미국 S&P 500기업의 약 3분의 2가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델라웨어가 기업법 관련 선례가 많고 기업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있으며 법률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전문 법원을 신설하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가 델라웨어의 법적 전문성과 신뢰도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넷째, 법인 이전이 주주와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주주와 투자자들은 법적 거주지가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텍사스 법원이 경영진에게 너무 우호적이라면 소수 주주의 권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우려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가 법적 거주지를 옮긴다면 그 결정이 투자자 신뢰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결론 메타는 과연 텍사스로 갈까? 현재로서는 메타가 텍사스로 법적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델라웨어의 법적 환경이 기업에 불리해진다면 텍사스가 충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메타를 포함한 다른 대기업들도 델라웨어를 떠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델라웨어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법적 안정성과 경영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인 이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기사를 바탕으로 슈퍼맨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곧 개봉될 새로운 슈퍼맨 영화를 앞두고 슈퍼맨의 공동 창작자인 조세프 셔스터의 유산 관리인이 DC코믹스와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슈퍼맨의 저작권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C와 워너브라더스가 계속해서 이를 사용했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이 소송이 슈퍼맨 시리즈와 향후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슈퍼맨 저작권 소송 왜 시작됐을까? 최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세프 슈스터의 유산 측이 DC코믹스와 워너브라더스가 해외에서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슈퍼맨 저작권이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만료되었음에도 DC가 이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슈스터 유산을 관리하는 변호인은 이러한 외국 저작권법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DC와 워너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C와 워너브라더스 측은
소송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슈퍼맨 저작권 문제. 왜 계속 논란이 되는 걸까? 사실 슈퍼맨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193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슈퍼맨 탄생 이야기. 1938년 조셉 슈스터와 제리 시걸은 슈퍼맨 캐릭터와 스토리를 DC 코믹스의 단돈 $130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슈퍼맨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DC와 워너브라더스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로열티를 받지 못한 채 페이지당 원고료만 받았던 것이죠. 1947년 두 사람은 DC를 상대로 저작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그 이후로도 슈퍼맨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992년 DC는 슈스터의 가족과 합의하여 매년 $25,000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저작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해외 저작권법이 소송에 미친 영향.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해외 저작권법의 차이점에 있습니다. 영국 티킨스 조항 적용. 영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자가 사망한 후 25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유산 측으로 자동 반환됩니다. 조셉 슈스터는 199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저작권이 슈스터의 유산 측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캐나다 공동 저작권 규정. 캐나다 법에 따르면 공동 창작자의 경우 두 명이 모두 사망한 후 25년이 지나야 저작권이 반환됩니다. 제리 시걸은 1996년에 사망했으므로 캐나다에서는 2021년부터 저작권이 유산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DC와 워너브라더스가 이를 무시하고 슈퍼맨 캐릭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주장입니다. 넷째, 이 소송이 미칠 영향은? 할리우드와 글로벌 영화 시장에 미치는 파장. 만약 슈스터 유산 측이 승소한다면 DC 코믹스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슈퍼맨 관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슈퍼맨 영화 개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저작권 전략 변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저작권 보호 기한이 다른 해외 시장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슈퍼히어로 영화와 같은 장기 프랜차이즈 IP지적 재산권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로서는 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워너브라더스와 DC 코믹스는 법적으로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고 슈퍼맨 영화의 개봉 일정 7월 11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슈스터 유산 측이 승소할 경우 DC가 해외에서 슈퍼맨 관련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슈퍼맨 IP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캐릭터들의 저작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슈퍼히어로 산업과 할리우드 저작권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